식이치료하는 외과의사 송지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셀레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셀레늄이 진짜 작용이 많잖아요. 좀 더 정확하게 알고 싶으면 지난 편을 한번 참고해 보시고, 이런 셀레늄이 부족하게 되면 여러 가지 기능들이 떨어지게 되죠. 뼈나 근육이 약해질 수도 있고요, 갑상선 기능이 약해질 수도 있고, 감염이 잘 걸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염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더 악화되는 현상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셀레늄이 처음 발견할 때는 독극물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 셀레늄이 많이 들어있는 식물을 먹었던 동물들이 이상한 반응을 보여서 야, 이거 독극물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좋은 것이라는 걸 알려졌다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 셀레늄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 또는 독성 작용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독성 작용들은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 머리카락이 빠지거나 손발톱이 부서진다든지 이런 작용들도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적당량 어떻게 복용해야 될지가 제일 셀레늄을 복용할 땐 중요할 것 같아서요. 어떤 셀레늄이 있고 또는 우리가 어떻게 복용해야 될지를 오늘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셀레늄에는 유기셀레늄과 무기셀레늄이 있어요.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분명히 셀레늄은 무기질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또 유기셀레늄이 있고 무기셀레늄이 있다니 이건 또 무슨 말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실 것 같은데, 자, 유기셀레늄은 뭐냐면 바로 아미노산과 같은 유기질에 결합되어 있는 셀레늄이 유기셀레늄이고요. 그런 유기질과 결합되어 있지 않는 셀레늄이 무기셀레늄입니다. 유기셀레늄은 대표적으로 셀렌 메치오닌, 셀렌 시스테인 같은 물질들인데요. 셀레늄 제제를 뒤에 보면은 보통은 대부분 효모 발효로 셀레늄을 만들기 때문에 셀레늄 건조 효모라는 표기로 되어 있다면 바로 유기셀레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무기셀레늄은 보통 제제 뒤편에는 아셀렌산 나트륨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옛날에 식물에 들어있어서 동물들이 독극물로 오인하게 만들었던 셀레늄은 바로 이 유기셀레늄이죠. 유기셀레늄은 이 아미노산하고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섭취했을 때 우리 몸의 구조물을 형성하는 데 먼저 사용되게 됩니다. 이런 유기셀레늄은 어디에 많이 들어있냐면 달걀에도 들어있고요, 동물 즉 육류에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생선에도 들어있죠. 해산물에도 들어있습니다. 또는 식물에도 들어있기는 합니다. 자, 그런데 채식이라든지 비건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이 셀레늄 결핍 증상이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셀레늄을 위해서는 이런 육류 제품이나 달걀 이런 것들을 많이 섭취하는 게 좋고요. 나는 여러 가지 이유에 있어서 채식을 꼭 고집을 해야 된다고 하셨을 때는 바로 브라질넛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유기셀레늄을 먹어야 되는 양은 50에서 200 마이크로그램 정도가 되는데요. 브라질넛 2~3개 정도면 이 정도를 채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런 유기셀레늄을 어떻게 섭취하는 게 좋을까? 제가 생각할 때는 당연히 건강하게 풍부한 음식들로 잘 복용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이 너무 바쁘잖아요. 그래서 음식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할 때는 이런 유기셀레늄 제제의 영양제를 보충해 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무기셀레늄은 어떤 작용을 할까? 바로 항산화제 역할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작용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항산화 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셀레늄이 아미노산에 결합되어 있는 것보다는 수산기로 결합이 되어 있어야지 빨리 활용이 될 수가 있어요. 즉, 무기셀레늄 형태가 바로 항산화 작용을 하는데 쓰일 수가 있는데, 유기셀레늄 형태는 항산화 작용을 하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과 과정이 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치료적인 목적으로 항산화 작용을 위한 셀레늄을 복용을 하셔야 된다는 분들은 꼭 무기셀레늄 제제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유기셀레늄이 무기셀레늄보다는 흡수율이 좀 더 좋기는 합니다. 하지만 항산화 작용을 작용할 때는 이런 무기셀레늄 형태가 훨씬 좋기 때문에 이런 항산화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무기셀레늄을 이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지만 무기셀레늄은 생명체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 음식으로 복용하기는 어렵고요. 무기셀레늄 제제를 이용해서 복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무기셀레늄은 어느 정도로 복용을 해야 될까요? 유기셀레늄과 다르게 우리 체내에 축적되는 효과가 좀 더 적기 때문에요. 200에서 2000 마이크로그램 정도 복용을 하셔도 됩니다. 이런 것은 어떤 치료적 목적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전문가와 상담하셔서 복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어떤 질병에 이런 셀레늄들이 또 도움이 되는지 하나씩 알아보는 시간들을 가져볼게요.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을 달아주세요.